막내는 빼고 얘기해. 큰딸 박민정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씨 집안의 세 자매가 어머니 이순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큰딸 민정, 둘째 민희, 막내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언니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민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이었습니다.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무슨 준비?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산 정리요. 엄마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민정은 변호사였습니다. 서울의 큰 로펌을 다녔습니다. 남편도 의사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모인 거예요.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나눌 건지 얘기하려고요. 민희가 거들었습니다. 민희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역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막내는 왜 빼고 얘기해?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부엌 쪽을 힐끗 봤습니다. 엄마, 민서 형편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뭐. 그래도 내 딸인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서는 대학도 안 나왔고 남편도 그냥 농부잖아요. 민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엄마 재산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민서한테 주면 그냥 날려버릴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서는 엄마한테 뭘 해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마다 선물도 하고 병원도 모시고 가는데 민서도 가끔 오잖니. 가끔이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올 때마다 손 벌리잖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부엌에서 민서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우리가 하는 말 이해하시죠? 민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한테는 그냥 조금만 주세요. 명목상으로만. 재산은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게 맞아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말이 맞긴 한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민서가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 시골 허름한 집에서 애들도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민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엄마 재산이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집하고 예금하고 주식하고 우리 둘이 나눠 가지면 각자 10억 정도? 그 정도 되나? 네. 근데 민서한테 3등분하면 각자 6억밖에 안 돼요. 세금 떼면 더 줄어들고. 민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민서한테는 5천만 원 정도만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는 걸로 해요. 부엌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서가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순자가 불렀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접시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설거지나 하게 두세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차피 막내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가난하게, 무식하게. 우리랑은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언니, 너무 그러지 마.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민서가 결혼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농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도 화내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도 똑같아요.
민서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민정이 서류에 사인할 곳을 펜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게요.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해야 하나? 엄마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민희가 펜을 순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부엌에서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언니들의 말이 귀에 생생했습니다. 못난 사람, 가난하게, 무식하게. 민서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언니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농사 짓는다잖니. 아니, 농사 말고 다른 거요. 학력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잘 모르겠다. 민서가 별로 얘기를 안 해서 민희가 웃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겠죠. 뭐 대단한 집안이겠어요? 맞아. 민서 수준에 어울리는 사람이겠지. 두 딸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민서를 봤습니다. 설거지 끝났어? 민정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들, 나도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들었으면 됐네. 어차피 나중에 알 거였어. 나도 엄마 딸이에요. 알아. 근데 뭐, 내가 우리랑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민정이 팔짱을 꼈습니다. 민서야, 현실을 봐. 넌 대학도 안 나왔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살잖아. 우리는 전문직이고 서울에서 잘 살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죠. 민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평? 내가 엄마한테 뭘 해드렸는데? 나도 가끔 찾아뵙고. 가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돈 달라고 올 때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교통비도 부담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들여. 병원비도 우리가 내고. 넌 뭘 했어?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어. 그냥 우리가 주는 만큼만 받아. 욕심 부리지 말고. 민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민서야, 언니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너는 살림도 어렵고 돈 관리도 잘 못하잖니. 큰 돈 주면 오히려 탈날 것 같아.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안하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필요하면 도와줄게. 근데 유산은 언니들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못나서 그렇죠. 죄송해요. 민서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서야, 어디가?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내버려둬요, 엄마. 삐친 거예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맨날 저래.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 척. 민희가 혀를 찼습니다. 순자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큰딸들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엄마 사인하세요. 이제 그만 정리해요.
민정이 서류를 순자 앞에 밀었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거니? 네, 엄마. 우리를 믿으세요. 순자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민정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걱정 끝났어요. 밖에서 민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못난 사람 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나와서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비싼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외투가 얇았습니다. 하지만 새 옷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민서는 받았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 남편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울었지?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뭐라고 했어? 언니들이. 민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유산 분배 얘기, 언니들이 한 말들, 어머니의 반응까지. 민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서가 다 말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근데 언니들 말도 맞잖아. 나는 정말 못났어. 대학도 못 나왔고 가난하게 살고. 그게 못난 게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걸로 충분해. 민서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버스 타고 와. 내가 역에서 기다릴게.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민서는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비싼 차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민서는 그 세계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들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시골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쳤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이 번갈아가며 간병했습니다. 막내딸 민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서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언니 민정이었습니다. 민서는 놀라서 받았습니다. 언니, 민서야, 엄마 병원에 계셔. 네, 언제부터요? 한 달 됐어.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제 말씀하세요? 바쁘잖아. 농사 때문에. 어차피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민정의 목소리가 무심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죠. 지금 말했잖아. 그리고 와봤자 뭐해. 우리가 다 챙기고 있어. 민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근데 면회 시간 끝났어. 내일 와. 지금 갈게요. 오지 마. 내일 오전에 와. 의사 선생님 회진 때 같이 들어. 민정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장 가야겠어. 지금 벌써 밤인데. 그래도 가야 해. 엄마가 아프신데. 민주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밤에 혼자 가게 할 수 없어. 가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진작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저기요, 이순자 환자 면회하고 싶은데요. 면회 시간 끝났어요. 제가 딸인데 멀리서 와서 잠깐만이라도. 간호사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거친 손, 화장기 없는 얼굴. 안 됩니다. 규칙이에요. 부탁드려요. 정말 잠깐만. 규칙은 규칙이에요. 내일 오세요. 간호사는 돌아앉았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민준이 민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순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서가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야. 엄마, 왜 이렇게 아프셔요?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언니들은요? 아직 안 왔어. 아침에 온대. 민서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래도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과 민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민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서, 너 언제 왔어? 어젯밤에요. 어젯밤? 내가 오늘 오라고 했잖아. 민정의 표정이 불쾌했습니다. 엄마 빨리 보고 싶어서. 면회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어? 아침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민희가 민서의 옷차림을 봤습니다. 구겨진 옷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잔티가 났습니다. 찜질방에서 잤어? 네. 돈 없어서?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전하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시죠? 네, 여기요. 민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어요. 얼마나 남으셨어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세 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치료는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증 관리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민정이 질문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민서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민서를 봤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이가 많잖니. 그래도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 네. 여기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민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유언장 제대로 정리하셨죠? 응. 너희가 해준 대로 했어. 다행이에요. 나중에 복잡해질 뻔했네. 민서는 언니들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유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왜? 중요한 거잖아. 민정이 민서를 봤습니다. 너도 알아야지. 엄마 돌아가시면 유산 정리해야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물론 너는 별로 받을 게 없으니까 신경 안 쓰겠지. 민희가 비웃었습니다. 민서는 참았습니다. 나 좀 쉬고 싶구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새 딸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나갔다 올게요, 엄마. 민정과 민희가 나갔습니다. 민서도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민서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민서는 돌아봤습니다. 네, 엄마. 미안하다. 왜요? 내 몫이 적어서. 민서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챙겨줬어. 아니에요. 엄마는 잘하셨어요. 민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착한 내 딸.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정과 민희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 민서. 민정이 불렀습니다. 민서가 다가갔습니다. 너 엄마 간병할 수 있어? 네. 우리 둘 다 바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힘들어. 저는 시골에서. 알아. 그래서 묻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상주하면서 엄마 돌볼 수 있냐고.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저도 농사가 있어서. 농사? 그게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민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일도 없잖아. 농사는 남편이 하면 되고. 그래도. 참, 그리고 간병비는 내가 내. 민정이 말했습니다. 네, 당연하지.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엄마 돌보는 거니까. 저는 돈이. 그럼 우리가 내. 우리는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 오늘 중으로 답 줘. 민정과 민희는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어떻게 됐어? 민서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말, 언니들의 요구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엄마 마지막인데 곁에 있어줘야지. 근데 돈이. 돈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엄마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힘내. 내가 주말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병실 의자에서 잤습니다. 민정과 민희는 가끔 들렀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민서는 24시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지쳐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씻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왔습니다. 민서를 봤습니다. 너 왜 그래? 냄새 나는데. 죄송해요. 씻을 시간이 없어서. 찜질방이라도 가든지. 엄마 옆에서 그러면 안 되지.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없어? 네. 민정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씻어. 그리고 밥도 먹고. 고마워요, 언니. 민서는 돈을 받았습니다. 민정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빨리 다녀와. 진짜 냄새나. 민서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오랜만에 깨끗해졌습니다. 라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민정과 민희가 병원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병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자의 오빠, 여동생, 조카들. 민서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뭐 하는 애야? 친척 한 명이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농사짓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꾸질꾸질하구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서는 들렸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일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침대 주변에 모였습니다. 민서도 다가갔습니다. 엄마. 민정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순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민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순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오후 11시 20분 임종하셨습니다. 병실에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민정과 민희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친척들도 울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순자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민정과 민희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민서도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막내딸? 조문객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막내예요.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초라해 보여? 시골에서 농사 짓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민서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민서는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민서는 부엌일을 도맡았습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언니들은 조문객 응대만 했습니다. 야, 민서, 국 좀 더 끓여.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네. 민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민준이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서를 찾았습니다. 여보. 민서는 민준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왔어? 응. 괜찮아?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안았습니다.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여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민정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정장도 아닌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아, 농사 지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민희가 다가왔습니다. 형부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는 뭐 타고 오셨어요? 제 차요. 어떤 차요? 현대 소나타요. 민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유산 정리해야죠. 민정이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벌써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민정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재산은 이 집하고 예금, 주식이에요. 총 20억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민서가 놀랐습니다. 엄마가 알뜰하게 모으셨거든. 그리고 유언장에 따르면 민정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큰딸 박민정, 둘째 딸 박민희가 각각 9억 5천씩 받고 막내딸 박민서는 5천만 원 받기로 되어 있어요. 민서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해 있어? 민정이 민서를 받습니다. 없어요. 그럼 서류에 사인해. 민정이 서류를 민서 앞에 밀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읽으려 했습니다.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사인만 해. 그래도 읽어는 봐야죠. 뭐, 우리가 너 속인다고 생각해? 민희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됐어. 믿기 싫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확인해봐. 돈 있으면.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잘했어. 민정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례 비용. 네. 장례 비용이 500만 원 들었어. 셋이 나눠내면 각자 160만 원씩. 저는 돈 없지? 알아. 그래서 내 몫은 내가 받을 5천에서 빼면 돼. 민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너는 4,840만 원 받는 거야. 그리고 간병비. 민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마지막 한 달 병원비가 600만 원 나왔어. 내가 간병했으니까 내가 내는 게 맞지? 제가요? 당연하지. 우리가 내. 우리는 일하느라 못 간병했는데 민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600 빼면 4,240만 원 남네. 민정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민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들, 이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간병은 제가 했지만 병원비는 엄마 돈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제가 내요? 내가 간병했으니까 내가 내는 거지. 그럼 언니들은 뭐 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일했어. 돈 벌었지. 넌 뭐 했어? 엄마 옆에서 빈둥거렸잖아.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빈둥거린 게 아니에요. 24시간 엄마 돌봤어요. 그래서 그게 일이야? 우리는 진짜 일했어. 회사에서 학교에서. 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있었던 거잖아. 우리는 바빠서 못 갔고. 민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민준이 나섰습니다. 형님들, 이건 너무하십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민희가 민준을 쏘아봤습니다. 민서는 제 아내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 그 가난한 농부 주제에.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가서 평생 고생하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민희가 낄낄거렸습니다.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언니들. 알았어요. 제가 4,200만 원 받을게요. 잘 생각했어. 민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락하지 말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저는 언니들이랑 남남으로 살 거예요. 이제 가족 아니에요. 하, 웃기네. 내가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들하고는 안 살 거예요. 민서는 민준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아, 박민서. 민정이 소리쳤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민준이 민서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미안해. 당신한테까지 욕먹게 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민준은 민서를 차에 태웠습니다.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서는 계속 울었습니다. 민준은 운전하며 가끔 민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다 왔어. 민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을 봤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민서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어. 그럼 우리 못 봐요? 응. 하지만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실 거야.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도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민준이 가족을 안았습니다. 넷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민서와 민준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보,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행복하자. 응. 언니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민서는 민준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민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나 같은 사람한테 와줘서. 민준이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많았습니다. 시골이라 별이 잘 보였습니다. 민서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잘 살. 걱정 마세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언니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민서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민서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차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뒤에서 또 한 명이 내렸습니다. 혹시 강민준 씨 댁 맞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장 김태현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이요? 네.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회장님? 민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회장님 계십니까? 민준이요? 민준이가 무슨 회장이에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십니까? 뭐요?
강민준 씨가 대한그룹 회장이신데요. 민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장난이세요? 우리 남편은 농부예요. 농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그룹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민서는 남자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강민준, 1975년생, 대한그룹 창업주 강대훈 회장의 외아들 맞습니까?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년월일이 맞았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민서는 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준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왜?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당신이 무슨 회장이래.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왔구나. 뭐가 왔어? 무슨 소리야? 민준은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흙을 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민준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실장.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은 민서를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명할게.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넷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돌아오셔야 합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회사 일도 밀려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부인께서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민서는 민준을 봤습니다. 여보, 설명 좀 해줘. 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숨긴 게 있어. 뭘? 나는 대한그룹 회장이야. 민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민준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서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진짜야? 응.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야. 민준이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농사를 짓고 싶었어. 재벌 2세로 사는 게 싫었어.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여기 내려왔어. 그리고 너를 만났어. 순수하고 착한 너를. 민준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내 재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었어. 그래서 말 안 했어. 민서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바보야? 아니야. 10년 동안 속은 거잖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난한 농부인 줄 알고 함께 고생하면서 살았어. 근데 당신은 회장이었다고?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달라질 것 같아서. 뭐가 달라져?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일어났습니다. 나 좀 혼자 있을게. 민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로 돌아오셔야 해요.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서가 밭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회장님, 내가 알아서 할게. 김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셔야 합니다. 비서들은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밖에서 민서는 밭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날들. 그런데 남편은 재벌이었다고? 민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대한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제게 10위 안에 들어. 자산은 10조 정도. 민서는 비틀거렸습니다. 10조? 응. 그럼 우리가 가난한 척하고 산 거야? 나는 가난한 척한 게 아니야. 정말 농부로 살고 싶었어. 근데 돈은 있었잖아.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나는 낡은 옷 입고 고기도 못 먹고 살았어. 근데 당신은 돈이 있었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언니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가난해도 당신이랑 함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건 진짜야. 우리는 행복했잖아. 거짓말 위에 쌓은 행복이었잖아.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문 열어줘. 얘기하자. 싫어. 나 좀 혼자 있을래.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뭘? 이혼할 거야? 민서는 민준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한 적 없어.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근데 믿을 수가 없어. 민서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서울. 언니들한테 가볼래? 왜? 말해야겠어. 당신이 누군지.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부끄러워? 가난한 시골 처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큰언니 민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 너 웬일이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혹시 돈 빌리러 온 거야? 민정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들어와. 민정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서는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고 화려했습니다. 비싼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앉아. 민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도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언니, 나 이혼할 것 같아.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네. 그 농부랑 헤어지는 거 잘한 거야. 진작 그랬어야지. 민정이 웃었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혼하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우리가 돌봐줄게. 근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 아, 그 남자 돈이 없으니까 위자료도 없겠네. 민정이 혀를 찼습니다. 민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이 대한그룹 회장이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민서를 빤히 봤습니다. 뭐라고? 우리 남편이 대한그룹 회장이래요.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에요. 민서는 가방에서 김 실장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강민준,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너는? 네. 저는 재벌 며느리였어요. 10년 동안. 민정은 명함을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어제 알았어요.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남편이 숨긴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대한그룹 제게 10위 안에 드는 네 자산이 10조 그런 것 같아요.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둘째 민희가 찾아왔습니다. 민정에게 올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니 나왔어. 민희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 안녕, 언니. 너 왜 왔어? 민정이 민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거 봐. 민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서 남편이래. 뭐? 민희는 민서를 봤습니다. 장난치는 거지? 아니요. 진짜예요. 민희는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대한그룹. 강민준. 네. 민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세 자매는 침묵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민서한테 했던 말들,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못났다고,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민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유산, 엄마 유산. 민정이 민서를 봤습니다. 너한테 5천만 원만 줬잖아. 네. 근데 너는 10조 재벌 며느리. 민희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네. 민정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야. 네. 미안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네.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민희가 민서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무시하고 깔보고. 민서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언니들, 제가 재벌 며느리여서 사과하는 거예요? 뭐, 제가 가난한 농부 아내였으면 안 사과했을 거예요? 민정과 민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재벌 며느리가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근데 언니들은 저를 다르게 대하죠. 제가 가난하면 무시하고 부자면 굽신거리고. 민서야. 그게 언니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민서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야. 기다려. 민정이 뒤따라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자매잖아. 자매요? 민서가 돌아봤습니다. 언니들은 저를 자매로 생각한 적 없잖아요. 그냥 이용할 사람으로만 봤죠. 아니야. 엄마 장례식 때도 유산 분배할 때도 언니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재벌 며느리니까 잘 보이려는 거죠?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됐어요. 저는 언니들 필요 없어요. 민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서야.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 복수했어야 시원할 텐데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언니들한테 말했어? 응. 민준은 민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땠어? 사과하더라. 진심으로?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재벌 며느리니까 사과한 거야.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필요 없어. 언니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민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왜 말 안 했어? 진짜 이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25살 때 한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돈만 원한 거였어. 민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재벌이라는 게 알려지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도망쳤어.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 지으며 살았어. 민준이 민서를 봤습니다. 그러다 너를 만났어. 순수하고 착한 너를. 너는 나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 가난해도 웃으며 살았어. 나는 확신했어. 이 사람은 진짜라고.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결혼하고 나서라도. 말하면 달라질까봐 무서웠어. 뭐가? 너도 변할까봐. 돈을 알고 나면 태도가 변할까봐. 민서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안 변해. 알아. 이제 알아. 그럼 됐잖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민준은 민서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어제 소리 질러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민서는 민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회사 일도 봐야 하고. 같이 가줄래?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재벌 며느리 같은 거 못해. 안 해도 돼. 그냥 내 아내로만 있어주면 돼. 애들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면 되지.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가자. 진짜? 응. 근데 한 가지 조건 있어. 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재벌 며느리 흉내는 안 낼 거야. 민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애들도 평범하게 키울 거야. 그것도 좋아. 민서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일주일 후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저택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민서는 놀랐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너무 커. 금방 익숙해질 거야. 집사들과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민서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와,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응. 민서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사교 모임에 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재벌 부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회장님 부인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출신이세요? 시골이요. 여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서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골이 어때서요? 공기 좋고 사람들 좋은데. 여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별로. 다들 나 무시하더라. 신경 쓰지 마. 안 써. 이제 익숙해. 민서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나 하고 싶은 일 생겼어. 뭔데?
재단 만들고 싶어? 재단? 응. 가난한 사람들 돕는 재단.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진짜? 응. 내가 도와줄게. 민서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 나눔 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민서가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부인 강민서 씨가 설립한 희망 나눔 재단이 민정과 민희가 뉴스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민서가 저렇게 됐네.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바보였어. 민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민정이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서야,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만나줄 수 있어?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알았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정이 먼저 왔습니다. 민서가 도착했습니다. 왔어. 네. 민서는 앉았습니다. 민정은 민서를 봤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그래요? 응. 자신감 있어 보여.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너를 무시하고 깔보고 못되게 굴었어. 네. 나는 내가 가난해서 무시한 게 아니야. 그럼요. 질투했어. 민서는 놀랐습니다. 뭐려? 너는 행복해 보였어. 가난해도 웃고 남편 사랑하고 아이들 키우며 행복해 보였어. 근데 나는 불행했어. 돈은 많지만 남편이랑 사이 안 좋고 애들은 나만 보면 짜증내고.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질투했어. 그래서 너를 깎아내리고 싶었어. 너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어. 민서는 언니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용서해줘. 제발. 민정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혼자야. 민희도 나랑 안 만나려 해. 친구들도 다 떠났어. 나한테 남은 건 돈밖에 없어. 민서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내가 왜? 언니가 불행한 줄 몰랐어.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정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웃었습니다. 천천히요. 시간이 필요해요. 응,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희도 연락했습니다. 셋은 만났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민희도 사과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세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풀렸습니다. 민서야. 민정이 말했습니다. 응? 내가 부럽다. 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민서는 웃었습니다.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늦었어.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민정은 민서를 봤습니다. 동생이 달라 보였습니다. 강해 보였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 줘서. 민서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세 자매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전국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민정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희도 변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재단에서 일했습니다. 세 자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민정이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싸우고 살아서. 민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화해했어요. 진짜 자매가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용서하신 것 같아. 민정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세 자매는 어머니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서는 차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민준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응, 나도.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민서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산소 다녀왔어? 응. 할머니 뭐래?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잘 살라고 하시더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그래, 잘 살고 있지.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행복했지만 지금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제시도 대계속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재벌 며느리든 농부의 아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무 좋아서. 민서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민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서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날 믿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민준이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당신 최고인데.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평범하게. 밤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날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 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좋아졌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언니, 민서야, 자고 있었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카페에서 만날래? 민희도 부를게. 좋아. 그리고 민서야. 응? 사랑해. 민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언니들이랑도 화해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유산은 적었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건 많았어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강하게 사는 법.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민준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울어?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나서. 민준이 민서를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너 정말 멋지게 살고 있잖아. 그럴까? 당연하지. 민서는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 정말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재단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민서는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직접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민서는 웃으며 국을 건넸습니다. 급식이 끝났습니다. 민서는 정리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봉사자 한 명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직접 안 하셔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서는 계속 일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민서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응. 고생했어. 추웠지? 괜찮아. 보람 있었어. 차에 탔습니다. 히터가 따뜻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갈까? 집에 가서 먹자. 애들 기다릴 거야. 알았어. 차는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새로웠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무시당했던 시절, 그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차는 대문을 지나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민서는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눈 왔어요. 그러네. 예쁘지? 우리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가족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눈사람에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가족. 행복한 가족. 맞아. 행복한 가족. 민서는 가족을 봤습니다. 민준, 아이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들도 행복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춤을 췄습니다. 제가 배웠어요, 엄마.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부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찍자. 가족은 눈사람 앞에 모였습니다. 셀카를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웃는 얼굴들이 담겼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거 이모들한테도 보내줄까?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민서는 사진을 민정과 민희에게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민정 예쁘다. 우리도 보고 싶네. 민희 다음 주 토요일 잊지 마. 민서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서 아니죠. 사랑해, 언니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들어가자. 추워. 응.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핫초코 만들어줄까? 좋아요. 민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유를 데웠습니다. 코코아를 넣었습니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핫초코를 마셨습니다. 엄마,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민서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너희가 제일 좋아. 나도.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는 제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가족은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민서와 민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일은 뭐해? 재단 회의 있어. 새 프로젝트 시작하려고. 무슨 프로젝트?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좋네. 응.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 민준이 민서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뭐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민서는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 강했어. 왜 강해진 것 같아?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날 강하게 만든 것 같아. 무시당하고 무시받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게 날 단단하게 만들었어. 민준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 근데 후회는 안 해. 왜?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민서는 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으니까. 민준이 민서에게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일 수도, 하늘에게일 수도, 운명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삶을 주셔서, 이 가족을 주셔서, 이 사랑을 주셔서 민서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고요하게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희망처럼, 사랑처럼,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산 분배 날 알게 된 충격적인 반전. 5천만 원만 주려던 막내가 10조 재벌 며느리.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서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했고 화해했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